역시나 잘 못 잤고요. 그래도 뭐 가장 피곤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야 비행기에서 그래도 좀 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잘 갔다 오라고 한마디 하자. 잘 다녀와. 고마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쿠알라룸푸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카운터들은 텅텅 비었는데 쿠알라룸푸르 카운터는 꽉꽉 차네요. 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설마 늦진 않겠죠? 공항에 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쿠알라룸푸르행 탑승을 준비하려고 체크인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최근에 무슨 한국에서 행사가 있었나봐요. 굉장히 많네요. 일단 무사히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아침 이른 비행 시간이라 사람이 이렇게 붐빌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체크인 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일찍 비행기를 인천에서 안 타봐서 처음 알았는데 그 출국장을 24시간 오픈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뭐 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는 한 곳 정도만 오픈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서 굉장히 좀 붐비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일찍 공항에 도착한 덕분에 별로 당황하지 않고 잘 왔고요. 저는 이제 아침 7시 20분 비행기로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8시간 대기하다가 이제 환승해가지고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로 갑니다. 스리랑카는 사실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남인도 여행하면서도 가려고 했었던 곳인데 그때도 한국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귀국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뭐 코로나도 있었고 작년 재작년 뭐 이때는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 때문에 여행 자체가 어려웠던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 이번에 가게 됐고요. 사실은 스리랑카가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낯선 여행지이기도 하죠. 심지어 스리랑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흔히 이제 스리랑카를 뭐 인도양의 눈물 이래서 인도 대륙 오른쪽 끝에 눈물처럼 한 방울 똑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전에 영국 식민지 시절을 겪고, 물론 뭐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시절을 차례를 겪기도 했는데 영국 식민지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실론이라는 이름, 우리 실론티 유명하잖아요. 그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했는데 이후에 아마 1970년대 초반에 스리랑카라는 이름으로 국호를 바꿔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3번이나 방문하신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인물, 물론 당연히 건축에 관련된 사람이 있죠. 제프리 바와라고 이야기하는 스리랑카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어요. 그 제프리 바와의 작품들이 스리랑카 여기저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프리 바와의 건물을 이번에 볼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설레이고, 물론 그 무엇보다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의 뭐 매력이죠. 이런 불교 문화, 불교 유적도 많이 있고, 또 천혜의 자연 환경,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 또 뭐 끝없이 푸르게 펼쳐져 있는 녹차밭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우선은 밤 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공항에서 콜롬보까지 꽤 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콜롬보로 이동은 안 하고 공항 옆에 있는 도시인 네곰보라는 지역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곰보로 가서 뭐 하루 이틀 머물면서 그 네곰보에서 둘러볼 것들을 좀 둘러보고, 뭐 콜롬보, 캔디, 뭐 엘라, 누아라엘리아, 뭐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많죠. 그런 곳들을 좀 차례로 다니면서 아름다운 스리랑카의 풍경과 제프리 바와의 건축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행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석이란 얘기는 들었는데 에어아시아에 이렇게 큰 비행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이런 큰 에어아시아는 처음 타보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오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정말 최근에 이 쿠알라룸푸르는 저희 동네 분식집보다 더 자주 방문한 느낌이에요. 역시 동남아답게 덥고 습하고 그래도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의자가 별로 안 좋아서 엉덩이 뼈가 좀 많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뭐 확실히 비행기 안에서 편집도 하고 뭐 동영상 정리들도 하고 사진 정리들도 하고 이러니까 시간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환승을 하러 가볼까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그 셔틀 트레인 타고 옮겨오는 100번대 탑승동에는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그래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도 사고 저렴하게 뭐 김밥도 사고 그래서 이 저가항공에 기내식이 없었지만 배 안 고프게 음료수랑 김밥이랑 사서 탔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셔틀 트레인 아닌 일반 탑승동에도 편의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물 한 병도 되게 항상 비싸게 카페에서 사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셔틀 트레인 타고 가는 100번대 탑승동에는 CU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배 안 고프게 잘 왔습니다. 일단 환승구역을 통과해서 왔고요. 뭐 최근에 너무 자주 왔던 곳이라서 크고 넓고 좋고 화려하고 비싸고 그런 공항입니다. 랑카위 공항은 진짜 저렴하고 맛있는 카페테리아가 있어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맥도날드인가 버거킹인가를 본 것 같은데 되게 비쌌던 것 같아서 어차피 저야 뭐 빤빤히 남는 게 시간이라 어디서 짱 박힐까 이 궁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일단 L 게이트 쪽으로는 가야겠죠. 여기는 친절하게도 푸드코트 쪽에 전부 다 테이블 인근에 콘센트를 배치를 잘 해놨네요. 다행입니다. 밥 먹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타는 탑승 게이트가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하려고 미리 좀 가보는 중이에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뒤늦게 재능을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내가 공항이나 이런 데서 환승할 때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그걸 별로 지겨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 제가 기다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남들은 뭐 6시간, 8시간, 10시간 어떻게 대기해 이러는데 저도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깨작깨작 하다 보면은 2시간, 3시간 가고 그래서 이제는 환승이 길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메인 라운지 쪽에서 제가 탑승해야 되는 L게이트 쪽은 굉장히 머네요. 이 게이트 쪽에 충전도 하고 하면서 시간 좀 보내고 있다가 배고파지면 그때나 밥 먹으러 갈 겸 라운지 그 메인 센터 라운지 쪽으로 가야겠어요. 생각보다 가다 보니 굉장히 머네요. 탑승 게이트 쪽은 보안 검색을 끝내고 들어가야 되네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직원이 비행기가 8시 비행기라고 했더니 에이 그러면 지금 들어가지 말고 저쪽 메인 라운지에서 놀다가 이따가 한두 시간 전에 들어오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저 안에 버거킹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라운지 쪽으로 가고요. 뭐 라운지 쪽에서 시간 좀 보내고 그쪽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면 그때 게이트 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공항 노숙 4시간째입니다. 아, 노숙은 아니죠. 공항에서 4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공항에서 기다릴 때는 영상 편집을 하거나 사진 편집을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지금 앉아 있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다행히 이 라운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어도 크게 눈치를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먹을 것도 사 먹었고요. 아무튼 벌써 6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벌써 4시간 가까이 기다렸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저는 참 공항에서 시간 버티는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요 편집하던 거 마무리 좀 하고 저는 탑승구 쪽으로 가려고 해요. 가서 조금 쉬다가 간식 좀 먹고 좀 쉬다가 비행기를 타고 스리랑카 콜롬보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간 진짜 잘 가네요. 처음에는 8시간 어떻게 버티지 했는데 비행기가 다행히 좀 연착하기도 했고 딜레이가 있어서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또 뭐 공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게이트 찾아오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이래저래 여차저차 뭐 별로 지루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잘 기다리다가 이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결국엔 고민하다가 패스트푸드는 이제 그만 먹고 싶어서 여기 인도 음식점 왔어요. 테이스트 오브 인디아라고. 근데 뭔가 음식을 하나 주문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번호판을 주네요. 아마 가져다 주는 방식인가 봅니다. 먹방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냥 한번 먹어보려고요. 일단 촬영해보고 진짜 이상하면 삭제하죠. 머리를 좀 자르고 왔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못 자르고 왔더니 엉망이네요. 사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하는 거 안 따라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한번 자르긴 해야 되는데 나름 뭐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재밌는 경험.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한번 스리랑카 최신 트렌드에 어울리는 이발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어차피 외모로 승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망해봐야 그냥 망하는 거겠죠. 머리가 너무 길어서 한번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고민해서 한번 스리랑카에서 이발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비스 차지까지 포함해서 한 23링깃 정도? 그러면 와, 한 6,000원이 넘죠. 7,000원. 확실히 공항이라 이거 인도에서 먹으면 한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보면 치킨 커리가 있고 그냥 일반 베지 커리 같은 것들이 하나 있고 이거 뿌리라고 하죠. 밀가루 얇게 만들어가지고 과자처럼 바삭하게 튀긴 거. 그 밑에 밥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 볶은 게 이렇게 있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도 분들은 이거 손으로 드시죠. 와,
커리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버터나 코코넛 밀크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물론 제가 인도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줄기콩 같아요. 줄기콩 볶은 거. 네, 맛있네요. 우리나라 양념 같아요. 뿌리도 짭짤한 게 맛있습니다. 치킨은 아주 커리가 잘 배어 있어서 치킨 속살까지 커리가 아주 잘 배어 있습니다.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노란색 야채 커리도 굉장히 맛있어요. 사실은 닭고기보다 이 닭고기가 들어있는 커리가 훨씬 맛있습니다. 엄청 고소하고 이거는 그냥 호불호가 없을 수밖에 없는 맛. 버터하고 코코넛 밀크하고 부드러운 커리 넣어서 만든 커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야채 조화도 좋고 원래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죠. 그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오히려 인도 사람들이 청결하기 때문에 손으로 먹는다고 해요. 뭐 그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용 숟가락이나 공용 컵 이런 걸 쓸 경우에는 뭐 죄인의 입에 들어갔다 오기도 하고 병자의 입에 들어갔다 오기도 하고 심지어 뭐 자기네 신을 모독한 사람의 입에 들어갔다 왔을 수도 있는 이 숟가락을 같이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식기류를. 그래서 이 손은 평생 자기가 혼자만 쓰는 거니까 그 얘기 듣고서는 나름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손을 굉장히 자주 씻고요. 아마 손 씻는 횟수는 한국 사람들 서너 배보다 더 많이 씻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저는 이게 손으로 먹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뭐 경험 없는 사람들 대충 손으로 쭉쭉 빨아먹는 게 아니라 절대 손가락이 입에 닿지 않습니다. 입에 던져 넣듯이 넣는 방식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이 더 편해서 저는 먹는데 뭐 그들의 논리대로 그들의 풍습 문화대로라면 그냥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숟가락이 나 먹기 전에 누구 입에 들어갔다 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아주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보면 네거티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것도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밥 먹을 때 숟가락 안 쓰는 분들 많죠. 젓가락만 쓰고
근데 옛날 어른들은 막 왜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쓰고 젓가락을 깨작거리냐고 하는데, 그것도 뭐 변화되는 시류의 흐름, 사람들이 편한 거. 저도 사실은 밥 먹을 때 숟가락 잘 안 쓰거든요. 국 먹을 때나 쓰지. 그런 것처럼 그냥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 가도 인도인들이 옆에서 수분을 먹는 거에 대해 전혀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백반을 많이 먹는데, 북인도에서는 탈리라고 이야기하고 남인도에서는 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 방식은 비슷합니다. 북인도에서는 이런 쟁반에 한 서너 가지의 커리와 뭐 야채 볶음 이런 게 나오고, 그걸 탈리라고 이야기하고, 남인도에서는 주로 바나나 이파리에 밥을 주고 여러 가지 커리가 든 통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리필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나나 껍질을 식탁 위에 깔고 밥을 먹는데, 뭔가 떨어질 새가 없이 와서 계속 보충을 해줘요, 커리를. 근데 나는 그만 먹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뒤에서 커리를 보충해주고 가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만 먹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은 바나나 이파리, 그 접시로 썼던 바나나 이파리를 반으로 접어서 숟가락 내려놓으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식사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주는 대로 계속 먹어가지고 남인도 여행할 때 고생했었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었고, 이제는 진짜 비행기 타러 갑니다. 와, 이래저래 참 쿠알라룸푸르 공항은 정들겠습니다. 이 아시아 최대 LCC 항공사인 그 에어아시아의 본사가 말레이시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날아오는 거의 모든 비행기들이 일단은 쿠알라룸푸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다른 쪽으로 뭐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막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에어아시아를 탄다는 건 결국 쿠알라룸푸르로 한 번은 오게 된다. 그래서 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뭐 다른 에어아시아를 타든 한 전 세계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든 간에 참 어느 순간 무력이 없어져서 그런지, 예전에는 그래도 면세점 구경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무쓸모네요. 제 인생에 면세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듯, 정말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그러고 보면 참 이 에어아시아라는 회사도 대단한 회사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에어아시아보다 더 많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대한항공이 스리랑카 직항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없더라고요. 리턴 티켓 때문에라도 대한항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서 다시 일정을 재조정해서 항공편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짜서 항공편을 만들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스리랑카로 입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턴 티켓을 급하게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되는 걸로 티켓팅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 좀 불편합니다.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이런 배낭여행자들은 일정이 미온적인데, 물론 뭐 어떤 나라 입장에서야 여행자마다 가려서 뭐 그런 걸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언제 나간다라는 리턴 티켓을 확보해야 입국이 된다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다른 뭐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개런티 할 수 있는 서류라던가 이런 거를 증빙해서라도 이 리턴 티켓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제도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비자를 만들던가. 근데 심지어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나라에서조차도 리턴 티켓은 리턴 티켓대로 또 요구를 하니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네팔을 가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정을 몰라서 네팔행 에어인디아 리턴 티켓을 하나 끊어서 일단 뭐 인천에서 출발을 했고요. 입국하고 나서 아마 취소를 하고 다시 일정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엘게이트 쪽으로 오면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 제대로 된 대합실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한 번 더 안을 체크하고 들어가서 뭐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붐비는 느낌이에요. 스리랑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1시간 정도 조금 못 남았는데 대합실이 생각보다 한산하네요. 그리고 저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굉장히 친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는 동네에 놀러 오면 꼭 연락하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Thank you, friend. 어느 순간 보니 사람들이 꽉 찼네요. 와우. 스리랑카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이제 탑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스리랑카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겹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항에서 기다리는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지 뭡니까? 나이 들어서 잘하는 게 점점 없어지는데 미처 몰랐던 나의 잘하는 걸 하나 깨달았으니. 무슨 탑승구가 미로처럼 꼬불꼬불하네요. No. 괜히 멋지게 앞장섰다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네요. 본의 아니게. 무사히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랜만에 느끼는 열기랄까? 아무튼 후끈함이 있네요. 확실히 다른 동남아하고는 좀 다른 완전 남아시아의 끝단이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지금 시간은 서울 시간으로 12시쯤 된 것 같으니까 와, 한 21시간째 밖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나왔으니까 그래도 무탈하게 멀고 먼 이 인도양의 눈물까지 내려왔네요. 이제 나가서 유심을 사고 돈도 찾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도착했고요. 여행을 시작하자 아주 큰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갑자기 카드가 ATM에서 카드 인출이 안 되고 뭐 이래서 이거 뛰어다니고 저거 뛰어다니랴. 또 뭐 저 유심 저 개통하는 데는 막 문을 늦은 시간이라 문을 닫으려고 마음은 급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 액션캠을 ATM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 밖으로 나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항상 주머니에 넣고 있던 고프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여행 첫날부터 이 고프로 잊어버리는구나, 이 액션캠 잊어버리는구나, 이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스리랑카 친구 한 명이 막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저 친구 뭐지 하고 봤더니 손에 제 고프로를 들고 있더라고요. 와, 첫날부터 이 스리랑카 이미지 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했더니 아유 괜찮다고, 당연한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네요. 와,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안 들고 다니던 거 하나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네요. 과연 이 고프로가, 이 액션캠이 저와 같이 여행을 끝까지 함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중간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긴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거 비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와, 그 친구가 막
이걸 발견해서는 저를 막 찾아가지고 와서 갖다 주는 거 보는데 약간 감동이었습니다. 저를 호텔에서 숙소에서 픽업하러 온 기사 때문에 빨리 출발해야 해서 그냥 고맙다고 말만 했는데 정말 사실은 어떤 사례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스리랑카 첫날 정신도 없고 뭐 일단 첫 이미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익히 들어서 스리랑카 사람들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숙소 주인분도 너무 좋으시고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숙소는 5,200루피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000원쯤 되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발코니도 있고 화장실도 아주 넓게 있고 침대도 아늑하게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불이 왜 없지? 아직 룸이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아까 주인분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를 새로 했나봐요. 아까 밤에 잠깐 들어오는데 집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밖에서 무슨 저택 같은 느낌이에요. 내일 날이 밝으면 한번 나가봐야겠습니다. 사실은 배가 하나도 안 고팠는데 사양을 했건만 이 주인 사장님께서 또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먹거리를 사다 주셨습니다. 입맛은 없지만 그래도 사다 주신 성의를 생각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